광고 전문대 행사 플랜론의 김대선 부장님이십니다. 한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요구를 받아 열심히 대행을 하고 있는 플랜론의 김대선 부장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점심을 먹고 가장 잠이 잘 오는 시간에 자기 좋은 목소리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강의를 한 3년 만에 이제 동두천 공무원을 위해서 한번 강의하고 3년 만에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강의해본 것 중에 가장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부터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여튼 20대부터 50대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핀트는 어디를 크기로 맞춰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첫 번째 적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 얘기 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글을 어떻게 써요, 인스타그램 글을 어떻게 써요, 이런 기술적인 강의 안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식의 강의가 될 건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주입식 교육이 익숙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질문을 자제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편하게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이 울리시나요? 이 정도가 괜찮으신가요? 노래방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최근에 SNS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어떻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 본론에 대한 내용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하고 한 5분,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 사투리 시간 4시 반까지 끝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바쁘시고 나머지는 토의를 하고 싶었지만 토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공공기관에 대한 좀 사례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편하게 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 트렌드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SNS 교육을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강사 얘기 듣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사람들께서도 우리 수원도시공사의 홍보를 위해 각 팀의 중수들이 SNS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이해를 잘 하면은 홍보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팀장님들 필수청사로 불러가지고 여기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행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지금까지와 항상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옴니아구나? 옴니아 시대 그 전에 피처폰 시대였고 저희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거나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반성회에서 사람들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모임에 조기축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지금 하지만 아니면은 기관에서 뭔가 알고 싶을 때는 통장님들 반장을 모아서 구두로 전달하거나 옛날에 반상회 보라고 하죠. 그런 종이를 나눠주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 뭔가 매일 때도 마찬가지로 유선전화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한계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다들 싸이월드 옛날에 해보셨죠? 다들 도토리 사고 음악 깔고 나는 오늘도 슬프다 쩍쩍쩍 이런 거 좀 쓰고 우울한 기분 누가 달래줄까 이런 거 좀 쓰고 친구 찾아가서 싸이 투맨 보면서 얘 이쁘다 하고 가서 괜히 말 한번 걸어보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이 항상 사람이라는 동물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지 않죠. 뭔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터넷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시통신 띠띠띠띠띠 신호 말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싸이월드 하다가 그 다음에 네이버에 블로그 친추있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는 페이스북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어르신들은 밴드로 소통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더 어린이들은 틱톡으로 미션 따라하면서 오늘의 트렌디 변화의 방식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의 방식 결국에는 자기의 연령대와 자기의 취미에 맞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도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과 얘기하는 도구가 내가 핸드폰 기저귀 바꾸듯이 점점 예전에 오냐 쓰고 아이폰 3 쓰다가 이제는 폴드 쓰고 프리즘 쓰고 핸드폰 좋은 걸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의 관심률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전화통화나 문자가 익숙했다면 지금 카톡에 더 익숙하고 카톡보다 오픈 카톡이나 카톡 단체방에 더 익숙하고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길게 쓰고 댓글 쓰는 게 익숙했다면 점점 그런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하트 한번 찍고 좋아요 한번 찍고 메시지 나누고 DM 나누는 게 더 익숙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이는 정도로 사실 말이 5.2%지 2,750만에서 3,300에서 7,000은 4,050만 정도가 늘어나고 합니다. 1,200만 늘어나는 사용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안 쓰는 사람이 없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썼던 거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럼 왜 할까요?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심해서입니다. 심심해서 유튜브 보고 예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을 보냈다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30분, 1시간도 쉽게 시간을 보냈다면 책을 보면은 10페이지만 조이고요. 유튜브 보고 창문 요약 보고 짤방보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SNS나 소셜미디어에 통한 콘텐츠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를 사용을 하긴 하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 짤방 안 보시는 분 여기 없으시죠? 이렇게 심심해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앉아있는 이유는 소통과 검색에 우리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친구의 게시물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정보 검색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다 운영하시는 중수적인 팀장님들이 나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와 시민들의 인식이 여러분의 고가에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민원의 횟수에 따라 적용이 될 겁니다. 저희 회사가 서울시청 SNS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뭔가 잘 운영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아이템들에 관해서는 민원이 적어져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민원이 많아집니다. 민원이 많아지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민원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각 기관이나 각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지 않아요. 민원이나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탈카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문이 되고 루머가 되고 중상모략이 되고 비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정확히 인지해서 우리의 필요감을 덜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 유형 중에서는 사진 이미지가 가장 선호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SNS에는 되게 멋있는 B급 짤방이나 뭔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SNS에서 가장 콘텐츠 유형이 높은 거는 사진 하나에 글만 쓰는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도달도가 높습니다. 알고리즘상 그래요. 사진 여러 장 올리고 카드뉴스 여러 개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것보다 이 사진 글이 더 도달력이 높고요. 영상을 오히려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 특화한 부분에 올렸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로 죽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서 40대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40대부터 50대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라서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끝났다, 인스타그램이나 짤방, 뭐 틱톡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인구 캐파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튜브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2018년에 조금 더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초 3대장이에요.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끝났어요. 생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 스토리가 유효하게 활용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머니들의 쇼핑몰이나 육아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맘카페의 서브 도구로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지, 대부분 카카오 스토리는 끝났고요. 밴드는 4, 5, 60대 동호회의 근간입니다. 모든 동호회 금지나 동창회 금지나 모임 금지는 대부분 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SNS 강사분들이 밴드를 거의 얘기 안 할 때가 많은데 의외로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는 밴드도 되게 유의미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트위터는 20대 서브컬처, 오타쿠들 또는 정치에 중독된 분들 또는 B급 문화에 중독된 분들의 본거지입니다. 저희같이 공적인 정제된 깔끔한 언어를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조금 지혜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그리고 블로그 뭐 이런 것들 주로 홍보 매체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플랫폼순위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근데 이게 2019년, 20년 기준이었거든요. 3년 지났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줄어들고 밴드 늘어나고 의외로 트위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트위터가 늘어난 이유는 B급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조금 더 늘어나서 좀 늘어나게 됐고요.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거의 좀 바뀌었을 거예요. 유튜브의 사용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는 SNS라기보다 TV의 대용품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하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첨화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선문이나 영상 길게 보는 거 안 좋아해요. 저희 지금 짧아 무조건 3분 이내에 결과까지 다 보는 거. 드라마도 20부작을 1시간 만에 보는 요약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한국민은 쇼츠의 민족이 된 거였어요. 무조건 짧게 바로 빠이빠이 우리 민족성과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일단 진로와 현재 트렌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SNS는 이제 TV나 신문, 방송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단순히 친구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에만 주가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이미 동등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홍보팀이나 부서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거나 일을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전처럼 보도자료만 써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SNS에 맞는 주제와 소재의 아이템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로 콘텐츠를 발굴하는 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각 부서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주제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잡지들 여성 경향 맞나요? 여성 주방인가? AD 경향, 여성 주방 이런 잡지들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또 신문을 알아보긴 하지만 신문의 정보가 가장 1순위였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맘카페나 이런 거. 한참 이제 지금도 맘카페 열어놓은 제일 중요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덜하죠.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특정한 어떠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SNS가 곧 여론의 지상주가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홍보쟁이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이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예전에는 언론사가 해봤자 20개잖아요. 많아야 30개. 한장하고 기자들 모아갖고 또 문제 생겼으니까 기자들 한 두세 명 정해가지고 친한 기자 딱 파이프를 뚫어놓고 그 기자 통해서 문제 해결해줘. 또는 문제 발생되면은 김 기자 그 기자실에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맘카페인데 이 시대가 지나서 뭐 커뮤니티의 시대가 되고 나서는 맘카페에 뭐 하나 소문 터지고 댓글 되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요즘 좀 수습이 돼요. 왜냐하면 맘카페가 대부분 다 상업화돼서 주인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고 그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배너 내려줄게. 오늘 그 체험장 같은 거 우리가 해서 만들어줄게. 또 이벤트는 이 맘카페에 독점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서 리스크가 가능합니다. 뭐 취미 동호회, 뭐 대단히 뭐 캐논 카메라 앞에 찍고 있는 소니 카메라의 무슨 대단히 유저 모임 같은 카페가 있는 경우에도 뭐 제품 문제가 생기면 알바 한 20명 다 깔고 거기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배너 크게 띄워주고 이러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의 시대, 개인의 플랫폼의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예를 들면 연화장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예요. 연화장에 어떤 식당에 문제가 생겨서 구내식당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클레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 여기저기 글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글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서 뭐 메시지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민원을 보내주고 나한테는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민원도 안 보내주고 별 답변도 없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수원 영화장 막 진짜 개진상 이렇게 써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는 뭐 팔보체육관에 갔는데 거기 뭐 너무 서비스가 안 좋아 혼자 써보이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어떠한 수원시에 이제 탑동에 뭐 개발 크게 하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 아이템을 잘 해서 언론 기사도 배치하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탑동을 모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역신문에 아무 얘기하거나 해도 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두 가지 축은 소셜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두 가지의 합성어죠. 소셜은 결국 대화입니다. 얼마나 유저들,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것인가. 미디어는 콘텐츠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만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여기 수원도시공사 같은 기초지자체 어떻게 보면 그 연관 기관이라고 하죠. 가장 큰 문제가 콘텐츠예요. 경기도시공사에 비해서도 우리 콘텐츠가 적고요. 서울 뭐 도시공사나 중앙도청, 소위 뭐 잘한다고 하는 하다못해 수원시라든지 기초지자체라는 얘기에서 저는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당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의견을 합니다. 낼 게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를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손에 나보이는 경우가 되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녀오는 기관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할 거리는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주차 직원을 바뀌던가 하단을 조금 고치던가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구인하거나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할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혹할 만한 대화거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충분히 소셜 콘텐츠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내고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도시공사 홍보팀도 노력을 하고 부서의 팀분들도 노력을 해서 하지만 조금 더 소개를 잘 사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요건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하나는 인간미를 갖춰라. 제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잖아요. 부서 팀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저희가 대부분 고치지 못하는 경우에 컨설팅도 드리는데 모두가 어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재인간 같아요. 지자체 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을 보면 왜냐하면 공문서에 저희는 틀에 있잖아요. 뭐 14폰트, 11폰트, 뭐 무슨 책
무슨 용어는 뭐 끝내야 되고 어떻게다가 용어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거에 익숙해지시다 보니 실제 대화하는 언어가 글을 이렇게 홍보하라고 주는 글도 전부 다 어느 순간 색깔이 똑같아지세요. 지금 여기 되게 다양한 분들 계시잖아요. 하얀 머리도 계시고 갈색 머리도 계시고 검은 머리도 있고 커트에 단발에 모두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뭔가 문건을 줘서 주실 때는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사람의 색깔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소재를 보는 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정해진 규정대로만 찾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소재만 계속 홍보팀에 들어오게 되고 홍보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컷하고 오히려 충분히 소재를 발굴했는데 홍보팀에서 컷해서 홍보를 못했다고 서로 간에 언급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추셔야 돼요. 그걸 위해 가장 편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이 쓴 보도자료나 여러분이 쓴 홍보자료를 읽어보시기를 항상 권해요. 입으로 내서 읽어보면은 내 글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뭐 말이 안 맞는다거나 사람이 아닌 얘기가 제고 챗 GPT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홍보 문구나 뭔가 누구한테 문건을 줄 때, 누군가한테 글을 만들어서 줘야 할 때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인간배에 갖춘 글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와 소재에 맞는 어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 얘기하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되게 이렇게 체육관이나 갖고 계신 시설에서 시민 대상의 좀 행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좀 가벼운 어조로 수업들 내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경고를 해야 되거나 뭔가 좀 무거운 얘기할 때는 지금 쓰시던 대로 좀 진중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어조가 다 똑같아요. 홍보팀에서 저희가 꾸며서 글을 써줄 때가 굉장히 많지만 기관에서, 시설에서 뭔가 자신들의 느낌을 가지고 원본을 좋게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홍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현장의 느낌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어조를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짧은 말을 보여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오른쪽 같이 해야 사람들이 저 최선을 다하는 걸 느끼죠. 저희가 어떤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좀 어떻게 쓰는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연화장이죠. 장례식장에 오는 분들에게 화사하고 밝기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연화장 삶이 되세요.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또는 어떠한 문화센터 같은 경우나 평생학습 때 주 사용곡이 5, 60대가 많다 치면은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해 내 땅에는 유행한다고 최신 인터넷 유행어랑 섞어서 포스터나 그걸 만들면 그분들이 아마 먹을까요? 알아보지 못하죠. 앞에 거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집중하다 보면은 세 번째를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유행한데, 요즘 뭐 틱톡이 유행한데, 뭐 체인지가 유행한데 그런 식으로 뭐 주제 홍보 아이템을 짜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은 5, 60대 어르신들이에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또는 10대, 20대 대상으로 뭔가 하는데 30, 40대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뭔가 홍보 포스터를 만들거나 느낌을 만들어요. 맞지 않아요. 고객이 이거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는 우리의 기준, 이거 컨펌해주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행사나 이 아이템을 주로 겪게 된 사람들의 기준으로 홍보 아이템이나 주제를 좀 잡기를 간청을 드릴게요. 이게 홍보 대행사랑 홍보팀이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입니다. 홍보 대행팀에서는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편하거나 적합한 주제를 좀 하시려고 해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봐요. 끝까지 싸웁니다. 결국 저희가 치죠. 저희 의지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싸울 게 없이 화목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의 기초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얘기인데
수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시는 주차장이 됐던 평생학습센터가 됐던 체육관이 됐던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뭘 추구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아무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 시설별로 하는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브랜드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각 시설별로 목소리나 톤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농심이나 옷도 이렇게 음식을 파는 곳도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음식이나 다양한 브랜드의 콘텐츠를 파는데 잘 살펴보면은 동일된 브랜드의 색깔이나 느낌이나 동일한 가치를 사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일수록 하다못해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은 더 브랜드 가치의 통일성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희 수원도시공사는 그 다양한 종류의 수원시 관리시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브랜드 가치를 통일하기 위한 부분이 더 중요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화의 개선. 이거는 뭐 도시공사에 빗대서 얘기하기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개성을 좀 더 갖췄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이나 영화장, 주차장, 다른 또 여기 회계팀, 사업부서, 도시공사 여러 가지 사업부서 내에서 본인들만의 색깔을 가지는 게 콘텐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공사 핵심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홍보 아이템을 만들 때 수원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느낌의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만드는 게임들 그런 거에 아이템을 사용해서 개성을 만들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콘텐츠가 작성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빼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요. 말이 넓어 보이는 경우가 저희 되게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될수록 시민들의 짜증은 제고으로 일어납니다.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 거는 확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물론 여건상 잘 안 되는 거는 저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거라도 확답을 해주고 다른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불만이 좀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사안을 한 번에 뭉뚱그려서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사안은 확인을 해드리고 애매한 사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답을 한다는 인상을 시민분들에게 주셔야 각 부서에 들어오는 큰 힘이 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민원을 겪어보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진심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래도 부서분들이 진심을 담고 안 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듣는 사람들이 캐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찾았을 때도 이거 홍보팀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위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홍보 건수 시간 때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건이라도 좀 더 내가 이걸 정말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맡겨주셔야 좋은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리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로 제가 진짜로 알려야 될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게 홍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솔직하게 지금 6월에 예를 들면은 6월에는 저희 체육관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건수가 실질적인 게 없습니다. 대신 10월에 홍보할 건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팀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수 채우려고 조지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차라리 분기별 하나였든 두 달 하나였든
정말 우리 체육관이 제대로 알려야 될, 또 저희 주차장, 또는 저희 원화장, 또 저희 부서가 알려야 될 무엇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고민을 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입장, 그리고 우리만의 특성, 그리고 뭔가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소재만 잘 찾아주시면은 여기 앉아 계신 홍보팀의 주임님이나 팀장, 그리고 저희 같은 대행회사가 이쁘게 잘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소재만 좀 잘 찾아주세요. 두 번째는 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얘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보도자료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 부서에 일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일하지 않고 그냥 일반 수험시민으로서 이거 봤을 때 내가 이거 관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제 첫 번째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미없으면은 다른 시민도 재미가 없는 일이고 내가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된다. 재미를 굳이 추구하시기 힘들다면은 이득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또는 이게 내 시부모님, 우리 장인어른이 시간을 보내시기에 좋은 일이다. 또는 우리 아이가 배우면 도움이 되는 일이다. 우리 동호회에서 체육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득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재밌는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주시고 이게 힘드시다면은 시민한테 경제적 또는 물리적 이득이 가는 일인지 안 가는 일인지 그거 기준으로 소재를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3자 간의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자 할 때 정쓸 게 없으면은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담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함께 일하는 내근직 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홍보팀에 토스를 해주셔도 좋은 홍보 소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네 번째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의미 없는 정보보다는 실제 이익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되게 조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많이 조인 소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뭐 제가 뭐 짤방을 만들거나 실제로 아이템으로 인기 끄는 거 또는 소셜 마케팅을 하는 거 이런 주제로 하면은 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더구나 오늘 팀장님들 주로 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조금 지루한 감각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5분 동안 쉬도록 할게요.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재미를 갖는 소재를 찾기 정말 힘드시다면은 시민의 이득이 되는 소재로 좀 소재를 찾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억지로 소재를 발굴하기보다는 정말 소재가 없을 때는 차라리 분기나 월 단위로 해서 소재를 잡아서 홍보팀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소재를 찾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10분 쉬고 실제 공공기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주로 저희가 실제 수원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사람이 바라는 모습이자 우리가 가장 짜증나는 요즘 유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뉴스에 나오죠. 공무원도 유튜버가 되는 시대, 공무원도 SNS 스타가 되는 시대 이러면서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실제 파워 유저가 돼야 되고 파워 유튜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잘만하면은 우리 같은 대행사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의 예산은 줄고 공무원들의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은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유퀴즈 언더도에도 나왔었죠. 충주시 공무원 유튜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그럴듯하게 말을 쓰긴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위에서 소위 말하는 프리패스를 준 겁니다. 네가 뭔 짓을 하던 오케이.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큰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요즘 B급이 유행이네, 뭐 요즘 또 틱톡 뭐 트렌디 하다못해 클럽에 유행하는 이런 춤 있죠. 이건 춤 유행이네. 이걸 따라서 막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 막 밑에 맞닿는 20대 직원을 만들어서 팀장님 보고 이게 뭐야? 그걸 경박해 보이는 거 하면 어떡해. 일단 거기서 한번 끄어요. 그래도 설득을 했어. 그래도 팀장님 뭐 이런 히트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금일봉 받아봐야죠. 이게 요즘 유행이냐 막 설득을 했어. 팀장님 겨우 통과. 오케이. 위에 과장님부터 본부장님 요즘 유행하는 우리가 만든 본부장님 직접 그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뭐 많이 되는 소리 해야지. 도도자를 만났어. 끄였어요.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밑에 실제 홍보하는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검색하고 유행하는 거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의 A4지 한글 양식에 맞게 여기는 무슨 책인지 모르고 9인차는 9인차 본도 이쁘게 해서 A4지 한 장, 지역신문 기자님들 바로 커트에서 커트에 모양이 편하게 보도자를 하나 써서 뿌리고 그걸 여러 번 써서 이번 10건을 썼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절대 공공기관 홍보를 힌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요. 저희 같은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직자 강의에 오면 이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은 입에 많이 하죠. 자, 여러분과 창의적으로 실제 유행에 맞춰서 뭔가 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은 첫째는 팀장님과 과장님의 프리패스를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좀 더 망가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쉽지 않죠. 여기서 그 수원시나 화성시 유튜브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 없죠? 뭐 전국 유명한 부처 국토부모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안 보는 이유는 거기에 보는 어차피 기본 틀에서 변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히트한 거는 충주 시민들이 히트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 히트한 거는 이 사람이 수많은 B급 커뮤니티에서 많이 놀아보는 게 보여요. 뭐 펜코가 있든 아니면 디스인사이트가 있던 아니면 여시가 있던 여자로 따지면 여시가 있던 많이 놀아본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쓴 거에 웃긴 짤방들은 그쪽에 먼저 뿌린 겁니다. 짤방을 따라주고 거기서 유행이 막 됐죠.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걸 가지고 화제가 된 후에 그거에 언론사들이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언론이 몇 번 나니까 위에 과장님들이 프리패스 끊어준 거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일본이랑 직접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욕을 진나게 먹었대요, 진짜. 그리고 자꾸 사리소스라고 사유소스라고 유명하고 한번 질렀대요. 지르고 사유소스라고 욕을 막 먹고 있는데 그게 이틀 후에 조회수가 10만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봐줄게. 한 번 더 히트 치면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게 이렇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조금 다른데 짜이지 않잖아요. 죄송해요. 여기도 보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위에 팀장님이랑 친했대요. 팀장님이 앞에만 계속 써주고 한두 번 사고치고 여러 가지 일이 없었잖아요. 또 이 사람 말고 공공기관에서 히트 찾다고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시, 또 하나는 부산경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이 말고 하면서 엄청 6, 7년째 유행했어요. 그게 히트 찾던 이유 중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시장님의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캐릭터 가지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프리패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웃기. 부산경찰은 그 히트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콘텐츠가 뭐였냐면은 여경찰분들이 그
체인지하면서 뭔가 시스템에서 준게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사건 사고의 경찰 정신 사실 전 태워대에서 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로 위에 결정권자가 프리패스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거 왜 들어야 되나? 결정권자 프리패스만 내려줘도 되는.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조그만 프리패스 내려줄 권한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큰 프리패스는 못해도 사소한 프리패스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가진 문제인데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서 느낄 수 있던 게 아까 얘기했죠. 나와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큰 힌트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재미있는 걸 그대로 옮겨와서 했기 때문에 힌트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만드는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만드시는 것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 내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홍보 콘텐츠를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지금 콘텐츠의 소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탈피했을 때 성공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깡도 있어요. 자, 이런 깡. 찾아봅니다. 이거는 콘티를 만들고 실제로 함에 있어서 웬만한 깡이 없으면 쉽지 않죠. 근데 제 생각에 수원도시공사의 사장님은 이렇게 이 힘든 시간 2시간 동안 여기 와서 SNS 강의를 팀장들 보고 들으라고 할 만큼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뭘 하더라도 웬만큼은 다 프리패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지르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 트렌드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많이 봐야 돼요. 보라는 게 쇼츠를 좀 많이 보시고 릴스를 좀 많이 보시고 세 번째는 다른 기관 거를 좀 보세요. 다른 기관 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못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3개밖에 안 쌓여요. 저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어떻게 100개, 200개씩 달렸는데 왜 100개, 200개씩 달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히트치는 콘텐츠 기관, 특히나 기관들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히트치는 게 많아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입하거나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그거 잡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보지 못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히트치는 콘텐츠의 특징.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존대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 정보가 내 개인에게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꼭 멋있는 B급 뭔가 되게 신선한 콘텐츠를 했을 때만 히트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대충 만들어내는 히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글이 좀 정말 이야기하는 데서 얘기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정제력 문구가 소위 말하는 업자가 만든 느낌이 아니라 실제 담당 직원이 정말 뭐 알리고 싶어서 알린다는 느낌이 들 때 히트칠 때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장에서 좀 이어서 동일한 시리즈를 만들 때 히트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의인한 캐릭터 하나 만들면 예를 들면은 제 앞에서 저 앞에 옷을 보는 어느 모습을 보세요? 국민회관에 이름을 정해집니다. AC 국민회관의 AC 담당하는 A 에디터가 자기가 직접 진짜 얘기하는 쓰는 시리즈 하나 만들어보는 거예요. 정제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뒤적이다가 이거 놓치면 정말 바꿀 거 돼서 제가 특급 공개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AC가 직접 시민한테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히트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 A가 직접 여러분과 얘기하는 형태로 얘기했을 때 히트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내가 이거 특별히 지금 알려주는 형태다. 이런 거를 지자체가 그나마 많이 쓰는 경우는 캐릭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시. 근데 우리 캐릭터가 없잖아요. 각 기관별로 캐릭터를 다 만들 돈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기관에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드셔줘요.
이걸 담당하는, 실제 인스타만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항상 제 3회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 A를 설정해놓고 그 직원이 실제 말하기 쓰는 경우도 실제로 히트치는 빈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히트를 치느냐? 거리감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뭔가 높은 사람이나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문서로 받는 느낌이 아니라 내 아는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하게 조언을 듣기 훨씬 더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이거는 화성시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었어요. 알바맨이라는 게임을 해가지고 이거 런닝맨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울시아가 저는 막 갖다 주셨는데 이거를 이 시리즈를 만들었던 이유는 실제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들 있잖아요. 스포츠단은 실제 트라우마 시리즈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 실제 운동 같은 거 실제 해보고 체험하는 그 시리즈를 만들어놓은 건데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관만의 특징을 좀 어필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특징을 여러 가지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만. 이것도 소개하고 이것도 소개하고 이것도 소개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예를 들면 국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걸 주로 어필을 할 거면은 경기도 저 생각을 해야지. 경기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프로그램을 걸었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프로그램에 대한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화자는 전 밥맛으로 어필을 하든지 어느 장례식장보다 더 맛있는 누구나 전문객들이 와서 배보조를 든든히 하고 뭐 그런 거 하나 어필하든지 정말 사소하고 뜬금없는 특징 하나 잡아서 어필을 하면 오히려 그게 SNS에서는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보다도 주차 사이사이의 공간이 며칠 그게 확보된 곳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차 그 개표 있잖아요. 개표하는 직원이 그 어느 것보다 친절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의 특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 때 공공기관 업무분이 성공합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자체에만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수원시, 의왕시, 광주시, 용인시, 경기 남부에시는 한 번씩은 다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팀장님들의 태클을 피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어떤 태클이었냐면은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특징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것만 팀장님들이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은 밑에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활달하고 다양하고 특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풀어주면은 생각보다도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나올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검사해야 된다는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좋은 아이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에 지금 실제 팀원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팀장님들만 오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간 팀장의 가장 큰 덕목은 밑에 직원들이 뭘 하든 다 풀어주고 그걸 평평하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홍보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소지에 대해서 걸러주고 또 하나는 위에서 더 높은 사람이 정해진 등록과 압박을 줄 때 그거를 창의성을 방패가 되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해주면은 저는 충분히 각 기관별로 콘텐츠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각 구별 구민회관들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 밑에 그 강사분들이랑 좀 얘기하죠. 밑에 진짜 담당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부대끼는 분들. 부대끼는 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그대로 홍보 아이템에 반영될 수 있게 가능하면 촉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이 다 소재에 참거나 그랬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게 방패막이가 돼주고 명확한 규칙을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홍보 아이템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 사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대한민국 넘버원 공무원 유튜버가 되는지
이 사람의 성공은 이 사람을 반품하게 해준 팀장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질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이 1년에 23만 원이라고 해요. 1년에 23만 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의 적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는 사실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대신에 유튜브 한동안 하고 나머지 다 포기했어요. 다른 거는 또 업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은 직원에게 적절한 프리패스 권한을 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팀원분에 계시면은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팀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토요일을 오래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해서 질문을 하고 두세 번만 답변을 만드시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딱 두세 번만 걸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셔야 4시 10분 전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각 기관별 특징도 있게 수원 도시공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원 도시공사의 어필할 만한 어필할 만한 특징이 뭐가 있을지? 시설 관리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시설 관리의 프로페셔널을 얘기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국 기초지하철 어느 곳보다 가장 프로페셔널한 시설 관리직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프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구민회관의 프로그램 포스터를 만드는 것을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실제 내용으로는 약간 삐끗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이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그런 걸 모아서 하나의 카드를 만들면은 되게 약간 삐끗 감성과 위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홍보 포스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징만 명확하게 생각을 해도 전 충분히 이 사소한 거에서도 충분히 표장이 가능합니다. 안정성, 편의성, 공공성, 전문성. 네, 딱 공무원처럼 누가 봐도 도시공사에서 오래 근무하지 느낌이 나죠. 안전성, 편의성, 공공성, 전문성. 여기서 안전하다는 부분에 따르면 또 하나 꼭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 어떤 시설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내가 뭐래도 안전하게, 절대 안전하게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더 특징화 시킨다면은 안전의 이름으로 홍보 포인트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공공성. 공공성이 당연히 저는 공공성이 추천하죠. 공공기관이니까. 네. 근데 공공성이 특징하는 부분을 반대로 어필하면은 나보다는 시민을 생각한다는 말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업들은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이익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이 제일 시민이 뭐 주주고 시민이 뭐 사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분명을 전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상적인 생각들을 고민을 통해서 특징화시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이 고정된 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뭔가 새로운 특징을 보고 특징 다 뽑는데 우리는 홍보할 게 없어. 도시공사에 홍보할 게 뭐가 있겠어.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맨날 운영되는 운영하고 있는데 하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더 피할 만한 문구와 단어로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치대로서의 핵심 아이템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 이건 여러분에 속한 기관의 핵심 아이템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해서 토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까는 도시공사가 좀 지구를 바꿀게요. 도시공사 전체 말고 본인이 속한 부서에 지금 핵심 아이템에 홍보하고 싶은 핵심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 아이템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바꿔서 물어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정책평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생긴 지 이제 각 1년 6개월 됐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의견을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을까 지금 문제였습니다.
그 이런 정책평가팀에 사실 정책평가팀에서 홍보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내각부서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는 정책평가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저희 신문고라고 하죠. 수원도시공사의 신문고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 홍보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수직낙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받아들여서 정책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홍보하면은 도시공사가 되게 개방형적으로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홍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막상 홍보실을 홍보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홍보실에 다른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홍보실을, 내가 홍보실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좀 더 홍보실에 얘기를 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고, 예산을 만들자고 싶으면, 홍보실이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홍보 아이템을 듣는 것, 행위 자체를 홍보 아이템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만한 그 스피커에 듣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자, 이번 부서는 아이템을 얘기해서 들어서 그거 실제로 막 만드는 모습을 홍보 아이템으로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 재밌겠죠. 그리고 실제로 홍보팀이 각 부서와 수직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홍보 아이템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그러면은 기획자를 홍보한다면은 예를 들면 수많은 기관의 아이템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이거를 회의에 엄청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홍보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에서 정말 수원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미친듯이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홍보 아이템을 각 실사명이나 부서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가장 핵심 단계 무엇인지를 더 토의를 해보셔야 돼요. 위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 이거 해야 할 게 아니라 이 담당 팀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 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홍보할 만한 핵심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탑다운을 많이 하는, 왜냐면 저희는 고객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디자인을 만들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벤트할 때도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해진 주제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이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많이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가면 딱 앉아있고 부서 이렇게 하고 차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해보라고 하고 팀장님 빠지고 한 다음에 20분에 들어가서 또 편하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뭐 부서마다 특징이 있겠죠. 아니면 너무 술을 많이 느끼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같고 이런 다양한 방법에 첫 번째, 자, 내가 누구이가 담당자라면 어떤 아이템을 해보고 싶은가? 내가 만약에 우리 기관에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서 예산도 많고 뭔가 많은 아이들 빡빡해.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네, 가족여성회관 감사합니다. 가족 여성회관에서의 저희 최근에 이제 여름 시즌이어서 수강생 모집도 끝났고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 가족 여성회관 안에서 오시게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고요. 요새는 쇼츠가 유행이니까 좀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풀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산이 없어서 약간 잘린 듯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사실 휴식 시간에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뭐 우리도 이렇게 인스타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조회수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운영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건 영상을 찍으면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보시겠죠?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담당자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방금 또 실제로 아이템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의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식 의뢰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제한을 풀면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현실화 될 만한 핀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항상 내가 실제로 운영한다 생각하고 팀장님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밑에 분들한테도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하시나요? 광교 체육관에 한상이라고 해요. 저희는 좀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네. 민원이 엄청 많고요. 네. 그래서 주차 사업단 예산에 투입해가지고 주차 공간이 좁아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슬픔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본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웃기게 만들면 주차 공간이 적어서 체육관 아니라 주차장을 막 금내는 대쇼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민원을 받아서 이만큼 주차 공간이 없다.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은 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 부분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설 담당자분들은 민원 해결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니까 마지막으로 민원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민원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은 25분, 30분 20분 약속했는데 3분이나 초반에 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 민원의 가장 리스크 관리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자체 전체를 운영하게 하다 보면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산불, 화재, 교통사고, 태풍, 수해 등등 엄청난 민원이 기간별로 오지만 지자체 총괄 SNS라고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항상 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깔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빨리 깔아.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답변, 말돌이. 그걸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최대한 하자고 이해 건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원시에서 세빛민원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그 세빛민원실의 가장 핵심은 민원 뺑뺑이를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관 담당자, 특히나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은 위에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예일 만큼 수차만 얘기했죠. 주차 부지가 총 40개밖에 없어서 여기서 조금 자르고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인력분들까지 전부 다 해도 체육관에 보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진상이 아닌 분들은 이해하면 대신에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여기가 가능하고 여기는 3시간당 얼마까지 가능하면 여기는 3시간당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안내를 정확히만 해줘도 사실 민원을 많이 줄어듭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의 대처하지 특히나 국민회관이나 교육에 관련된 수강생들 민원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현재 편성이 이거밖에 안 돼 있어서 이게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포터즈 운영할 때 서포터즈 예산이 항상 줄어들어요. 주말이라고 예산이 끝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예산을 올해 얼마밖에 못해가지고 예산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수긍하세요. 생각보다 시민들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비이성적이 되는 거는 돌림방 당하다가 핀트가 나갈 경우에 대부분 비이성적입니다. 돌리고 전화 3번 연결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화했는데 예,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담당자가 부재 중에 연결시켜 딱 3번 되면 핀트 나가고 XX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이 민원의 가장 큰 핵, 특히나 온라인상의 민원에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메르스 때도 수원시는 저희도 많이 웃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약간 지자체라서 우수 사례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정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